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재경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대직입니다. 오늘은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제가 운영 중인 NPL 회사에 대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선 부실채권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용어는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요. 전자인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라고 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은 이 담보대출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은행은 담보대출을 실행을 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은행에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은 이것이 부실채권이 됩니다. 이 부실채권은 제가 운영 중인 NPL 회사에서 매입하게 되고 최초 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과 연체이자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우리 회사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한 부실채권은 근저당권의 근거로 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이 되고 낙찰자가 나오면은 낙찰자가 낸 대금을 법원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는 투자 방식이 NPL 투자 방식입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투자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NPL 투자 방식으로 투자했던 물건의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41-9 대원빌라 2층 201호고요. 해당 사건은 감정가 1억 1,600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 대금 5,684만원이었습니다. 등기 권리를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채권 최고 금액 9,300만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20년 4월 17일 제가 운영하는 JK 자산관리 대부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저당이 이전되었죠? 이후 JK 자산관리 대부는 청구 금액 6,754,684원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20년 5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첫 매각 기일은 약 4개월 후인 9월에 잡혔고 이후 2회 유찰된 최저 매각 대금 5,684만원에서 낙찰자는 7,962만 1,000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시시하는데요. 얼마를 배당받았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투자한 NPL 투자 방식의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다시 볼게요. JK 자산관리 대부가 배당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300만원입니다. 채권 최고 금액이 9,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고요. 해당 채권의 원금은 6,200만원으로 원금에 대해 정상 이자율은 연 21%였고 연체 이자율은 24%였습니다. NPL 투자 방식의 수익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까 NPL이 채무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럼 원금에 대해 정상 이자율이 아닌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겠죠. 바로 이 연체 이자를 법원을 통해 배당받는 것입니다. 채권 원금은 투자된 실제 원금이 되겠고 연체 이자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돌아와 배당받아야 할 총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같이 계산해 볼게요. 경매 신청 당시 청구했던 금액은 채권 원금 6,200만원과 이자 505만 4,684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배당기일까지 연체가 쌓였고 원금 6,200만원의 연체 이자율 연 24%를 적용하여 1월 계산하면 매일 쌓이는 이자는 4만원 정도가 됩니다. 배당기일까지 총 연체된 일수는 566일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총 2,300만원가량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원금 6,200만원과 경매 개시 결정 당시 청구했던 이자 505만 4,684원 그리고 배당기일까지 연체된 이자 2,300만원을 합산하면 총 9,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경매 집행비용 포함한 기타 부대비용 200만원까지 배당으로 받아야 했고 금액은 총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금액이 7,960만 원으로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서 1,200만 원 가량이 부족하게 되었죠. 1,200만 원의 잔존 채무는 채무자에게 무담보 채권으로 다시 추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투자한 원금은 6,200만 원이었고 총 2,8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한 NPL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스토리가 얽혀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매를 넣고 제가 직접 낙찰받은 이 대원 빌라에 대해서 다시 소개드리며 경매와 NPL 투자의 믹스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